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JSDL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웹 컨텐트에서 new 해서 JSP 파일 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는 jstl.jsp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서 JSDL 사용하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요 지시어를 통해서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가 되겠죠. 하신 다음에 프리픽스를 먼저 이제 C라고 할게요. 저번엔 코어라고 했었는데 이걸 더 줄여서 간단하게 C라고 하겠습니다. 코어까지 치기도 귀찮잖아요. 자, 그 다음에 URI라고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HTTP 하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요 태그 라이브러리들이 쭉 뜨고요. 여기서 코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JSTL 가르쳐 드릴 때 제가 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넣어주는 경로로 실제로 가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쓰실 라이브러리는요. 예전에 제가 등록한 그 톰캣 라이브러리 등록한 그 JSTL 라이브러리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이름으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경로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존재하죠. 톰캣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톰캣으로 가려면 D 드라이브에 여기에 이제 8.5 버전. 그래서 여기서 라이브러리 폴더 가시면 예전에 제가 이 두 개 등록해 놨잖아요. 그쵸? 요것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가져오는데 그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올지 우리가 정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 주소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 사이트에 가서 라이브러리를 끌어당겨 오는 게 아니라 이 톰캣에 우리가 등록한 이 라이브러리를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코어 라이브러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태그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사용해 볼게요. 이 코어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지시어 써주시고요. 프리픽스 해가지고 여기서 fmt라고 써주세요. 이제 포맷이라는 건데 여기서 URI 속성에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이 fmt로 끝나는 거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JSTL 페이지에서는 두 개의 태그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습니다. 밑에서 한번 써봐야겠죠? 자, 바디 태그에서 자, C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콜론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 이 코어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이치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좀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begin 하시고 and begin은 2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end는 또 9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인덱스가 2부터 9까지 총 8개가 되겠네요. 8번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할 인덱스의 이름은 var이라고 저장해 주세요. 자, 사실요. 제가 여기서 좀 주석으로 써드리자면 컨트롤 스페이스 슬러시 이때 i가 포문에 이 포문 있잖아요. 이 포이치에 스코프가 있습니다. 스코프 소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 i가요. 이 포이치에 스콥 소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 포이치도 하나의 스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문에서 예전에 자바에서 포문 배울 때 포 한 다음에 int에 i는 0, i가 9보다 작을 때까지 한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여기서 이렇게 중괄호 치잖아요. i는 이 포문의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i가. 그래서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i라는 변수는 이 포이치의 지역에, 즉 스콥에 소속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스콥에 소속이 된다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안에서 이해를 써서 이 i의 값을 출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써줄게요. 5 곱하기
5단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하고 브레이스 한 다음에 i를 출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표현식을 썼죠. 그 다음에는 퍼센트 하시고 다시 i 그리고 i 곱하기 5 이렇게 이 안에서도 연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날 때마다 br 태그로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jstl.jsp로 한번 다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jstl.jsp. 자, 그럼 이런 식으로 5단이 잘 출력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i라는 게 for each의 스코프 소속이 돼서 여기서 el로 사용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el로 i 하면은 이 el이 가장 가까운 스코프부터 찾는다고 했잖아요. 변수를. 그래서 이 for each 스코프에서 이 i라는 변수를 찾아서 여기 출력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i는 2부터 9까지 증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for each를 스크립트니까 한번 더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ul 태그 하나 써주세요. ul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리스트를 좀 쓰겠습니다. 퍼센트 하고 폼은 여기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선 순수 자바 코드를 쓰는 공간이니까 스트링에 ct 해서 개선된 포문을 써주겠습니다. tarr 하시고 여기서 좀 끊어주세요. 요 가운데는 끊어야 또 HTML 코드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표현식을 쓰기 위해서 끄는 거고요. li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서 표현식을 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크립트 요소와 표현식 요소는 서로 중첩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준 거예요. 여기서 출력해 줄 것은 ct를 출력해 줄 건데요. ct 그럼 이 ctarr이라는 게 서비스 메서드의 지역 변수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위에서 스크립트 릿을 또 써서 여기서 스트링에 배열을 하나 선언할게요. ctarr은 하시고 여기서 리터럴 방식으로 서울 대전 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만 써 줄게요. 자, 그러면 요 ctarr이 여기서 ul 태그에서 li 태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반복이 돼서 요 4개가 출력이 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럼 요것을 한번 스크립트 릿으로 바꿔 볼게요. 여기서 또 ul을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ul 여기서 한 칸 뛸까요? 여기서 hr 태그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C 하신 다음에 for each를 쓰면 되죠. 자, 이 for each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선된 포문을 쓸 거면 여기서는 개선된 포문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begin 한 다음에 end해서 인덱스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개선된 포문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items라는 게 있어요. items 여기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페이지 스콥 ctar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var 하신 다음에요. ct 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ct라는 게 이 포이치의 하나의 스콥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el 태그를 사용해서 el 태그가 아니라 el을 사용해서 $brace ct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페이지 스콥에 ctar라는 게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위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 메서드의 지역 변수로 선언을 했지만 그것을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컨텍스트 set attribute에서 ctarr이라는 변수명에 ctarr이라는 요 스트링 객체를 담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F5를 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li 태그를 모르고 안 썼네요. 여기서 li 태그 써주시고요. 여기서 그 끝나면 br 태그로 br 태그 써줄 필요 없겠네요.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요, 바로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적용되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출력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이 스크립트 요소를 쓰든지 아니면 요 EL 태그와 JSTL을 쓰든지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겠죠. 근데 개발자는 이렇게 개발하는 게 편하냐 아니면 이렇게 개발하는 게 편하냐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요 스크립트 릿이 더 익숙할 거예요. 요것을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요새 들어서 배웠고 또 좀 사용해 봤기 때문에 요게 더 익숙해서 요거 좀 익숙하지 않아,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꼭 이 EL과 JSTL은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 JSTL과 요 EL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드가 좀 간단해서 그렇겠지만 이게 무슨 뭐 테이블 태그에 그 안에 또 막 UL 태그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막 폼 태그 막 들어가고 해가지고 엄청 복잡한 태그 구조라면 그렇게 설계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복잡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 안에 코드도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스크립트 릿을 막 끊어가면서 막 출력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는 요 끊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요걸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JSTL과 이해를 쓰시게 되면 이 JSTL이라는 것 자체가 태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HTML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그명은 요 C 콜론하고 요게 되겠고요. 그 안에 속성에 어떠한 값을 지정해주면 그것을 여기서 스크립트릿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잘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 자주 쓰이는 것만 몇 개만 외워두시면 그것만 사용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이 JSTL이랑 EL은 꼭 사용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해줄 게 또 있습니다. JSTL 중에서 코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 중에서 if라는 게 있어요. if문인데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 안에서요. 요거 한번 써줄게요. if 여기 안에서 EL을 씁니다. 그러니까 JSTL과 EL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파람 스코프에 유저라는 객체가 존재하는지, 유저라는 이름의 객체가 존재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게 널이라면 요거를 출력해 주세요. 로그인 하세요 라고 출력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r 태그 써줄게요. 자, 그러면 파람점 유저가 널이면 요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파람점 유저가 널이 아니면 요게 출력이 안 되겠죠. 이 if문이니까. 그럼 밑에서 LG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근데 사실 이 코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if문은요, LG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용하셔야 됩니다. C 하시고요. 다시 if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한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달러 브레이스 파람.유저가 널이 아니라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때 널 빼먹었네요. 널이 아니라면 여기서 널이 아니니까 파람.유저 하시고요. 님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 JSTL로 요청을 합니다. 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람.유저가 널이라서 로그인 하세요가 떴죠. 그죠? 근데 파람.유저가 널이 아닐 때 요게 실행이 되는데 현재 파람.유저가 널이니까 요게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파라미터 스코프에 파라미터로 유저를 저장하고 그걸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유저 하신 다음에 유저는 장동혁 이렇게 출력해 볼까요? 장동혁. 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스펠링 틀렸네요. 파람.user죠. 유저죠. 자, 새로 고침을 할게요. 그러면 장동영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파람 스코프에 있는 유저라는 변수에 뭔가 값이 담겨 있으니까 이 장동영이라는 객체가 담겨 있으니까 요게 실행이 된 겁니다. 요건 실행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돼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else가 없고 else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 주셔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요것 좀 해볼게요. 여기서 또 C 한 다음에 if문을 쓸 건데요. 테스트 안에 샵 브레이스 쓰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empty 파람 점 넘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empty라는 것은 이 EL식에서 쓰이는 연산자인데요. 우리는 아까 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자바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EL 연산자예요. EL 전용 연산자인데 이렇게 그냥 자바 연산자를 사용하셔도 되고 EL 연산자를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자바 연산자로 사용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EL 연산자로 표현하시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이거 잘 안 써요. 그냥 내가 잘 아는 자바 연산자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요거라면 넘버가 널이 아니라면 이 안에서 fmt 해서 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불러온 요거 있잖아요. 요 fmt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태그 라이브러리 안에 지금 태그 라이브러리를 또 사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크립트 릿 안에서는 스크립트 릿을 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HTML 코딩 하듯이 되게 편안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콜론 해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포맷 넘버라는 게 있어요. 포맷 넘버라는 게. 그래서 요것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내주시면 돼요. 밑에 자식 요소로 넣을 게 따로 없습니다. 타입은 그 다음에 currency라고 해주세요. currency가 통화입니다. 통화.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아니고요. 그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뜻하는 통화인데 여기서 currency 심볼이라는 속성이 있죠. 이때 이렇게 달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달러 통화 기준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value를요. 파람.number 샵 브레이스 하신 다음에 파람.number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if 사용하시면서 그 안에 fmt 해서 이 fmt라는 것, 즉 포맷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숫자나 어떠한 뭐 날짜나 아니면 뭐 문자 같은 것을 해당 포맷에 맞게 변형시켜주는 그런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라미터로 어떠한 숫자를 던지면 그것을 달러처럼 표기를 해서 달러라고 생각을 해서 돈 표현하는 그 방식대로 포맷을 지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포맷 넘버. 그러면 여기에 유저 지우고요. 유저 지우고 이게 넘버라는 변수에 제가 한번 뭐 5, 6, 7, 4, 3, 1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달러 붙죠. 우리가 커런시 심볼로 정해준 요 달러 특수문자가 앞에 붙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천 단위마다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죠. 돈은 우리 천 단위마다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잖아요. 그럼 다른 숫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 뒤에서 조금 더 길게 이런 식으로 더 길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세 자리마다 이렇게 콤마 찍어주고요. 맨 앞에 표시까지.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숫자를 가져왔는데 그 날짜면 날짜 포매터를 쓰면 되고요. 돈이면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된 포매터를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또 fmt 하시고요. fmt 하신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포맷 넘버를 또 해보겠습니다. 포맷 넘버. 그 다음에 또 시작하자마자 끝내주시고요. 이 넘버는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관련된 포맷이라는 건데요. 이때 value는 해서 달러 브레이스 파람
number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는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여기에 요거 그러니까 요건 그냥 놔두시고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여기서 BR 태그 하나 써 넣어 주셔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자, 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돈 형식에 따라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숫자는요, 요 앞에 있는 기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숫자를 표현할 때는 타입의 숫자를 넘버라고 적어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돈을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커런시라고 넣어주시고 커런시 심볼 요 속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샵을 써볼게요. 샵 쓰고 F 누르시면 이 앞에 표시로 샵이 붙죠. 자, 요런 거고요. 밑에서 한번 스크립트 릿을 오랜만에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페이지 context set attribute를 합니다. set attribute를 해서 date라는 이름에 new date에서요. 스트링 객체가 아닌 date 객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거 임포트 해야겠네요. 컨트롤 스페이스. 요것은 java.util에 있는 데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fmt 해서요. 날짜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포맷 위에는 넘버였죠. 이제 포맷 데이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value에요. 이렇게 달러 하시고요. 데이트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긴 그러니까 요 이름을 담긴 요 데이트 객체가 여기 value 값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페이지 스콥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요걸 생략해 주셔도 되죠. 그죠? 어차피 지금 하나밖에 저장이 안 됐으니까 요걸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다가 타입해서요. 타입이라는 속성에 date라고 넣어줄게요. 이것은 date 타입이다. 그리고 패턴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패턴이라는 속성에 yy 다음에 대문자 mm 그리고 슬러시 또 하신 다음에 dd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요걸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에러가 떴는데 제가 여기서 n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 줄바꿈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도 br 태그 써줄게요. br 태그 하신 다음에 F 누르시면 YYMMDD 이런 식으로 출력이 잘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대문자랑 소문자가 구별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DD라고 대문자를 쓸게요. 대문자를 쓰시면 이런 식으로 117이라고 뜨죠. 이 117이라는 숫자는 이번 해에서 몇 번째 날인가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4월 27일이에요. 17년 4월 27일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4월 중에서 27번째 날짜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문자 DD를 사용하시게 되면 현재 연도에서 즉 2017년에서 몇 번째 날짜인지를 출력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거의 잘 안 쓰겠죠? 그냥 이렇게 DD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YYYY를 4개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2017년이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약속인 거죠. 그럼 여기서 슬러시 말고요. 이런 식으로도 바로 해볼게요. 바로 하시면 새로 고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서버를 껐다 켜볼게요. 반은 출력이 안 되네요. 반은 원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다시 알아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반응이 느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캐싱이 돼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번 캐싱된 걸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표시해서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JSTL과 이해를 연습을 해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뒤에 내용을 같이 다룰 때도 이 JSTL이랑 이해를 제가 JSP 코딩을 할 때 항상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jQuery를 예전에 배웠지만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EL과 JSTL도 같이 사용할 거니까 그때 더 새로운 거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긴 수업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